이번 기말에 나온 단어와 두 직선으로 원을 묶고 싶다.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기 딱 봤더니 이것에 접하고 중심이 이것인 원 가운데 넓이가 최대인 원의 반지름 딱 보면 그 말이구나 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됐다면 이 상태에서 너희 둘의 교점을 찾아야겠다 라고 할 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연립을 하는 거. 그러면 사실 여기 x, y가 있으니까 2x, 2y 마이너스 8을 해도 간단히 끝나긴 해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그럼 2y를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x는 3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그럼 x가 3 때리면 y는 1 해서 그렇게 암산이 돼도 되겠어요. 어쨌든 x, y가 누구야? 보니까 3, 1이야를 뽑겠다는 이야기지. 자, 근데 이제 선생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상수함을 없애는 시도를 했다고. 그래서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다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다고. 여기 마이너스 4를 날리기 위해서 너희 둘이 만나서 사라져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상수함은 이미 날라갔어요. 머릿속에서 x 관계를 보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9y 마이너스 3x 더하기 9y는 0. 3x는 9y, x는 3y. 아, x는 3y라는 걸 뽑아내게 되면 여기다 들어가니까 y가 1. 그렇다는 건 x가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구조를 뽑아내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결국 요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좌표들이 어떻게 찍히는 거야? 라는 걸 보니까 3,1이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을 지금 모두 다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직선의 중심을 이걸로 하는 거를 접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에서 여기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접하는 상태가 그죠? 가장 멀어지려면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반지름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였냐면 여기가 지금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2고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3이고 마이너스니까 4인데 우리는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실제로 써가지고 4 더하기 16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직각이고 비율 관계를 따라갈 거고 2, 4가 이쁘니까 1대 2대 루트 5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너는 2루트 5야. 요렇게 여러분이 관점을 보시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루트 5야. 요렇게 결론이 나온다. 지금 됐나요? 지금 몇 가지 스킬들을 좀 많이 썼는데 자, 가장 기본 형태에서는 사실 이제 요 문제를 볼 때 k 값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었다고. 그럼 k에다 여러분이 0을 넣었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을 넣었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2를 넣었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패턴이 이미실수 k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당연히 여러분한테 제시가 될 수도 있지. 똑같은 이야기야. 어찌됐든 우리는 요 두 개의 어떤 값이 이퀄 빵이라는 직선. 그래서 너를 L1이라고 인정하고 다시 너를 L2라고 인정을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점이 등장을 해서 그 점이 등장을 해서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관계를 이제 문제가 설정을 해줄 텐데 또 그냥 원의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원 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원이 여기 커질 텐데 여기서 접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 원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또 써야 되는데 여기가 2고 4일 때 1대 2대 루트 5를 이용해서 여기가 2배가 되니까 루트 5에 2배 2루트 5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선생이 바라보는 시선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전국에 나만 있겠냐?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분명히 이런 사고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고라는 걸 수학적 사고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수학적 사고냐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논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구조 파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베스트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 얘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구나. 최종 종착역은 다양한 경로를 여러분이 이해했는데 최적화된 것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풀이법을 가지고는 이게 최적화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뺑뺑뺑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저거 돌아가는 거야. 요게 숄컷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될 때 사실상은 요거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된 거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에서 또 하나의 직선을 소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점이 나와요. 자, 그럼 두 직선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의 점을 만들었어. 여기서부터가 이미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접근법이에요. 문제를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도감을 설명해 줄 때 우리는 도감의 구조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점과 점의 관계, 선과 점의 관계, 선과 선의 관계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 선에서 일단 점을 하나 뽑아냈어. 그리고 요 점과 상관없는 점을 하나를 더 소환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요 직선과 또 다른 직선 하나 소환해도 상관없어요. 요 밖에 점 사이에서 거리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수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연결한다면 되게 이뻐. 뭐가 이쁜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일단 이쁜 거야.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요 직선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이 요 점을 지나는 게 요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애를 하나 소환을 해봐. 자, 그랬더니 요 정해진 점에서 다시 수선을 꽂으니까 이번엔 좀 짧아졌네. 좀 길어졌네. 그렇다면 가장 짧은 길이가 설정이 가능할까? 가장 긴 길이가 설정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내가 이제 막 연결을 해 보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가네요. 상당히 짧네. 직관적으로 봐도 얘가 제일 짧아. 그 다음 얘 위인데 세 개를 보면 이게 가장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과 이 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움직이는 점들을 내가 다시 P1, P2, P3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쟤들이 움직일 때 이게 직각이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어. 이게 뭔 일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쁜 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 간에 결국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이러한 패턴의 질문들의 종착역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뭐 그냥 교점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랑의 관계인데 그거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이게 봤더니 두 점 사이 거리네. 그 두 점 사이 거리인데 마무리도 좀 이쁘게 만약에 그림이 딱딱 떨어진다면 막 무한정 피타고라스 막 루트 막 할 게 아니라 비율이 좀 이뻐버린다면 계산의 연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럼 좀 더 간결하게 끝나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두 점, 다시 말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들, 그지? 걔는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직선은 당연히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특정한 점을 지난다는 게 포인트야.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밖에 어딘가에 고정된 한 점을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이네요. 무수히 많은 직선. 물론 어떤 정점을 지납니다. 정점이 있어요. 이 정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오죠.
놀랍게도 그것의 결과는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종합선 문제죠. 점과 선을 가지고 면을 등장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완성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문제의 지문 자체가. 근데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1등급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거 할 줄 알면 1등급이에요? 그건 아니지.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 기본이구나라는 거를 탑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복습을 하는데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아직 그 시험은 지금 준비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내가 2등급, 1등급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핵심 사항이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되게 다양해지죠. 일단은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원이요. 또 안 돼. 원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과 중심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에요 라고 해야 되니까 얘는 누구냐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얘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얘기해주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 피점이 움직이는 거리의 자치의 길이 하게 되면은 반지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둘레의